예민수의 경제토크 KR 리서치 김대준 대표님과 반도체 투자의 기회 투자 전략 세우겠습니다. 반도체도 뭐 장영향을 받으면서 별로 안 좋았는데요. 네. 오히려 뭐 어쨌든 그래도 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 흐름이 좋았는데 네. 녹화하는데 오늘 보니까 또 반도체 흐름들이 좋았고 하이닉스가 또 강했습니다. 네. 뭐 반도체 무슨 얘기가 있었던 건가요? 네. 흐름이 반도체 쪽에서의 일부 변화하는 내용들이 뭐 오늘뿐만 아니고 네. 최근 한 뭐 1, 2주 사이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그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네. 레거시라고 해야 될까요? 과거에 강했던 반도체 섹터의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다라는 측면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제 최근 1년 반 동안은 반도체 하면 하이닉스고 HBM이고 하이닉스였죠. 후공정이고 네. 한미 그렇죠. 반도체이고 그렇죠. 이렇게 이제 딱 구분지어서 몇몇의 한 네다섯 종목 이 종목의 흐름들이 반도체 전반의 흐름을 만들어 갔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죠. 여기에 반해서 상대적으로 안 움직였던 반도체 섹터라면 삼성전자 일단 그리고 소부장 중에서 소재단, 소재, 전공정, 전공정, 네. 전공정의 장비도 포함되고요. 그렇죠. 한 거의 1년 반 2년을 이제 대표적인 게 소재 종목들은 뭐 계속 하락하고 옆으로 계속 누웠습니다. 주가가. 예를 들어서 한솔케미칼 같은 경우는 과거 한 제가 알기로는 30만 원 수준에서 10만 원 깨지는 8만 원까지 주가가 내려가는 형태로 진행이 됐고요. 이러한 과정에 최근 움직임을 보게 되면 소재단에서 한솔케미칼, 동지세미컵, 솔브레인 같은 종목들의 주가 상황을 보게 되면 예사롭지가 않아요. 그건 의미하는 바가 뭐예요? 그러면 이제 레거시가 좋아진다는 의미예요? 레거시가 좋아지는 근간에서의 배경은 네. 뭐냐면 얼마 전에 이제 수출 데이터가 나왔죠. 안 좋게 나왔잖아요. 안 좋게 나왔습니다. 그죠? 근데 요거를 단순하게 2월 데이터만을 가지고 수출에 대한 전반의 흐름을 판단하면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난해 기준으로 해서 반도체 수출은 역대급이었습니다. 반도체가 한 1,400불, 자동차가 700억 불, 조선이 한 250불 정도 했는데 수출 전체적인 데이터도 뭐 6,900불, 7천억 달러 정도 되면서 사상 최대치였고요. 역대급 반도체 수출을 지난해 보여줬고 올해로 넘어와서 1, 2월 약간 정체됐어요. 그건 뭐냐면 뭐 잘 아시겠지만 1, 2월에는 뭐 영업일수가 작지 않습니까? 설도 있고요. 2월은 뭐 28일까지밖에 없기 네. 때문에 당연히 전년 동기 대비해서 동월 대비해서 그 평가 기준으로 수출의 데이터를 판단해 보게 되면 일부 뭐 축소될 수 있는 2%가 아마 축소가 됐을 겁니다. 네. 그래서 큰 폭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일부 축소가 되긴 했지만 추세상 흐름을 보게 되면 반도체의 전체적인 부분들은 약세로에 진행되는 과정에서의 흐름은 아니라고 보고 있거든요. 우리가 반도체 경기가 안 좋고 반도체 침체이고 겨울이 왔고 굉장히 부정적으로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 전체 그림을 많이 평가를 하는데 데이터를 보게 되면 지난해 수출이 역대급이었고 올해도 1, 2월 약간 1월에는 괜찮고 2월이 약간 줄긴 했지만 전체 추세 자체는 긍정적이고 이런 맥락점에서 본다라면 2월에 수출 약간 위축된 거는 3월에 4월에 추가로 위축되는 과정들이 진행된다라면 반도체 업황의 흐름이 전환되겠지만 3월에 그러니까 4월에 나올 수 있는 데이터가 3월 데이터가 긍정적으로 진행된다면 일시적인 내용이라고 해석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반도체에 대해서는 두 가지 관점이죠. 첫 번째는 이제 연동되긴 했지만 그 레거시 반도체에 대한 과거 반도체 하면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종목들의 흐름들이 개선이 되고 있다라는 첫 번째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종목 선정도 이쪽으로 비중을 가져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소재주와 전공정단의 장비주들 예를 들어서 소재주는 아까 세 종목 말씀을 드렸고요. 대표적인 전공정 장비단은 뭐 그 유진테크라든가 뭐 기타 이제 전공정단에 안 움직였던 종목 내에서 최근에 움직임이 나타난 종목들이 여럿이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수출 데이터는 확인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2월 데이터가 조금 안 좋았기 때문에 3월 데이터 흐름이 어떠한지도 체크해봐야 되는 부분들이 우리가 남아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기대하는 게 뭐냐면 2018년도에 반도체 업황 자체가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1기 집권 시기에 2018, 19년도에 하이닉스가 이때 주가가 굉장히 주가의 상승이 컸습니다. 이때 뭐가 있었냐면 반도체가 주기 산업이라고 그래서 보통 3년 사이클로의 그 반도체 수요 공급이 변화하거든요. 18년, 21년, 뭐 24년, 25년 이때를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데 이때 트럼프 행정부 때 어떤 그
업무가 진행되면서 반도체 업황이 좋아졌냐면 모든 공기관에 있는 PC를 트럼프 행정부 때 다 교체를 했습니다. 일괄적으로. 그러면서 메모리 반도체의 수요가 급증을 했거든요. 21년도 때는 중국에서 데이터 센터를 교체하면서 이제 그때 수요가 많이 늘어났던 거고요. 그러면 시안으로 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공공기관의 PC 그 사용 연한이 대략적으로 한 7, 8년 뭐 이 정도 되면 이제 사용 연한을 해서 이제 감가상각도 제거하고 새로 교체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한 번 더 기대해 볼 수 있는 게 또 공기관에서의 PC 그 교체 뭐 이런 부분들이 한번 사이클적으로 올 수 있는 상황이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반도체 수요에 대해서 전반의 흐름들은 올해 그렇게 나쁠 것만은 같지 않다. 지난해 HBM의 폭발적인 성장이 있었다면 올해에는 다양한 이제 HBM도 딥시크가 나오면서 이제 저사양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로의 분위기도 확장이 되고 있고 이러한 전반의 내용을 보게 되면 반도체 업황이나 경기나 상황 나쁘지 않을 것 같다. 그러면 삼성전자와 전통적 반도체 종목의 전공정단의 종목들은 지금 봐야 된다. 사도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뭐 HBM이 안 좋다는 것보다 이제 워낙 주목을 받았으니까 올해는 레거시 쪽이 좀 주목을 받는다. 그러면 삼성전자와 그 아이들을 봐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가운데서는 두 가지를 먼저 얘기하면 삼성전자를 봐야 된다. 삼성을 봐야죠. 엔비디아 이거 연결지어서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엔비디아 얼마 전에 실적 발표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이렇게 엔비디아의 실적과 주가를 연동해서 한번 해석을 드려볼게요. 아주 디테일한 정확도를 가진 데이터는 아니지만 분기별 매출을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제 기억에 있는 내용을 8분기 이전에 70억 불을 했어요. 130억 불을 했어요. 뭐 거의 한 80% 증가를 했죠. 130불 180억 불을 했습니다. 220억 불을 했습니다. 260억 불을 했습니다. 300억 불을 했고요. 350억 불을 했고 390억 불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70억 불, 130억 불, 220억 불, 260억 불이면 최초의 7, 80% 매출 성장률 그리고 40% 매출 성장률을 계속 유지하다가 최근 300억, 350억, 390억 14% 내외 성장률이거든요. 매출 성장률은 슬로우 해주는 거죠. 한계 효용에 딱 접해졌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물론 다음 분기에 성장하겠죠. 매출은 늘어나겠죠. 그런데 한계 효용성, 체감이 되는 부분들이 이제 우리가 딱 도달했기 때문에 주가의 측면에 있어서도 엔비디아의 주가가 다른 폭발적인 물론 이번에 이제 GTC라든가 또 뭐 블랙엘 출시라든가 이런 이벤트적 그 주가 반응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빠지지는 않을 겁니다. 이런 내용의 이벤트가 있을 때마다 주가 한 번씩 리바운딩이 계속 나타나는데 박스 라인에서의 고점을 뚫는 새로운 어떤 강력한 임팩트 있는 내용에서의 이슈는 현재로서는 찾아볼 수 없기 때문에 빠지지 않겠지만 주가가 새롭게 추세를 가지고 움직이기는 어렵다라고 판단된다라면 관련한 엔비디아와 관련된 종목들의 주가는 제한적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하이닉스도 포함되는 거예요? 하이닉스는 최근의 주가 상황이 저평가입니다. 엔비디아에 비해서. 그래서 지금 주가 대비해서는 충분히 뭐 20만 원 이상의 가격을 올려놓을 수 있는 상황은 만들어지겠지만 이전에 24만 원 고점 이거를 뚫을 수 있는 계기는 어떤 새로운 돌파구가 있을 만한 이슈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가격은 워낙 싸게 보이는 가격까지 도달을 했지만 24만 원 돌파 가능성을 두고 뭐 한간에 24만 원 올라갈 때 증권사에 32만 원 목표를 수정하긴 했지만 그건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현 시점에서 투자 관점으로 보게 된다면 뭐 주가의 탄력도는 약하지만 삼성전자 오히려 두 양 투탑 중에서는 지금 5만 한 4, 5천 원 하는데 충분히 6만 5천 원 이상의 가격도 만들어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퍼센테이지적인 절대적인 가치 가격으로 판단하기보다는 움직임 자체에서 선도적 역할은 삼성전자가 좀 더 강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장비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전공장이나 삼성전 그동안은 사실 하이닉스 밸류체인 HBM만 갔잖아요. 그죠? 네. 삼성전자와 관련된 쪽 또 소재 그런 쪽 보자고 하셨습니다. 그런 종목들을 좀 몇 개 좀 언급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저 소재주는 굉장히 그 메리트가 있다고 봅니다. 소재주에서 세 종목을 말씀 드렸는데 그 중에서 재료 가치를 보유한 동진생업이 이제 승계 관련
내용의 재료 가치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세 종목 내에서는 뭐 동진세가 유리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장비단에서는 유진테크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주가의 측면에서도 4만 원대라고 한다라면 충분히 현재의 상황에서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종목이고요. 그다음에 HPSP는 매각 이슈가 있죠. 그러게요. 그런데 최근에 주가 많이 빠졌어요. 맞아요. 3만 2, 3천 원대에서 2만 한 7천 원대까지 주가가 매각 이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누르는 건지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재료 가치를 보유하고 있단 말입니다. 가격적으로 보면 유리한 가격 형태에서의 현재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IPS 원익 IPS. 원익 IPS. 예. 요 종목 세 종목 정도. 그러니까 소재단의 세 종목을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서는 동진, 장비단의 세 종목을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서는 유진테크. 네. 뭐 이 정도 선에서 반도체 종목 내에서 투자 관점으로 접근하신다라면 저는 지금 가격은 뭐 절대적으로 싸 보이는 가격에서의 흐름이고 지금 가격대에서 관심권에 두고 뭐 시차를 두고 가져가신다라면 수익을 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또 이제 우리가 반도체 소부장 라인들을 봤고요. 기존에 이제 우리가 얘기하게 되면 쭉 얘기하는 거고 요즘은 조금 좀 덧붙여야 될 게 사실은 새로운 그 모멘텀으로 올라오고 있는 것들이 뭐 유리기판이나 네. CXL이나 네. 뭐 이런 거잖아요, 그죠? 네, 뭐 온디바이스. 온디바이스 그런 네. 쪽에서 사실은 뭐 지금 심텍 같은 게 기판 업체 같은 게 좀 움직였잖아요. 그런 쪽에 투자해야 되는. 제가 유리기판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봤었거든요. 특히 SKC 같은 경우는 14만 원 라인은 이거는 지켜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 깨졌죠. 지난주에 14만 원이 깨지면서 아마 14만 원 이하로 내려간 것 같습니다. 저는 속임수형 이탈 과정에서의 흐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유리기판 여전히 유의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로 이제 그 CXL 관련해서 심텍이라든가 등등등 종목들이 있는데 유리기판이 먼저 움직여야 온디바이스든 CXL이든 이 종목들이 추가로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다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저는 대표주로서의 형태를 보게 되면 유리기판 SKC를 뭐 필옵틱스가 있긴 하지만 대표주 성격으로 봐서 만약에 지금 가지고 계신다면 추세권 일부 이탈의 내용으로 판단할 수 있는 가격 진행이 되고 있지만 이 부분은 속임수형 형태에서의 모습이기 때문에 보유 관점이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 14만 원을 다시 회계에서 안착한다라면 추가 관점도 유효하다라고 판단을 하는 지점이기 때문에 이 유리기판 CXL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SKC 같은 경우도 뭐 편안하지가 않네요. 올라갈 때 쫙 올라갔다가 사실은 또 올라간 만큼 쭉 빼버리고 그죠? 들었다 놨다 하는데요. 변화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어떻게 보면 반도체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투탑이니까 좀 그렇죠. 별개로 하고 그죠? 기본 포션을 가져갈 분들은 가져가고 소부장 쪽에서는 그래도 이제 전통적인 소부장보다는 최근에 말씀하신 그런 이 디바이스 H단이나 기판 이런 쪽이 좋지 않을까 하고 딱 봤더니 SKC도 그리고 변동성이 심한데. 심합니다. 네. 근데 이 변동성 자체가 추세를 망가뜨린 변동성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살아 있는데 아무래도 좀 올라갈 때도 세게 올라갔던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흔들린 과정에서의 상황도 좀 세게 나타나는 과정이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보유 관점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네. 반도체에 관한 이야기를 쭉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이런 질문을 해드려보면 네. 지금 우리가 반도체만 얘기한 거니까 반도체 안에서 그렇죠. 기회들을 봤는데 반도체가 시장의 주도주가 될 것이냐 이건 또 좀 다른 얘기인데 그죠? 주도주요. 네. 좀 난해한 질문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반도체가 주도주가 된다라는 것은 네. 반도체 투탑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네. 전체 그렇죠. 반도체가 그냥 완전히 그 120개 종목이 다 올라가는 흐름에서의 상황이 만들어야지만이 반도체가 주도주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아직은 그러기는, 조금 빠르다고 보죠. 왜냐하면 지수가 2,800에서 2,900으로 가는 과정, 3,000으로 가는 과정에서는 반도체가 말씀하셨던 대로 120개 종목이 다 빨간불이면서 다 같이 올라가는 형태가 나타날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그 전 단계까지는 뭐 일부 레거시가 간 흐름이 나타날 거고 또 HBM이 또 중간에 또 한번 갈 거고 CXL이 갈 거고 이렇게 순환성 흐름에서의 모습들이 당분간은 진행되지 않을까. 지금은 딱 타이밍상으로 레거시 쪽이 왔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렇죠. 네, 제가 여쭤본 건 이제
전반적인 상승세를 끌고 가기에는 그렇죠. 뭐 그러려면 뭐 넘어야 될 산이 아직 많고요. 많습니다. 그러나 이제 투자의 기회들은 반도체는 이제 늘 있다. 네. 네. 그리고 반도체가 돼야 또 우리 시장이 가니까요. 그렇습니다. 네. 반도체 전략 김대준 대표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